예, 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주말입니다. 저, 원래 금요일 날 저녁은 내가 음주 가무를 즐기는 날인데 조금 하다가 이게 유튜브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유튜브 방송이 나름 재미가 있구만요. 이게 봐주시는 분들 카운터하는 재미도 있고 이게 좀 구독하는 분들, 근데 구독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. 조금 많아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 세는 즐거움도 있고 어, 그러네요.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. 이 유튜브 방송이.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킨 이유는 이게 제가 쭉 이제 카운터를 보잖아요. 카운터를 보면은 그 자율주행 차에 대한 이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보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 생각 외로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. 근데 내가 그 앞전 방송에서 너무 이것을 조금 대충대충 이걸 한 것 같아.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. 그 자율주행 차가 이게 도로를 달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대부분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.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차가 엄청 똑똑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 하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를 데이터화했단 말입니다. 쭉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 짓고 해서 이 데이터화된 그 정보 도로를 그 정보를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차가 있는 거야. 그럼 그 차가 정보화된 이게 데이터화된 도로를 달리는 게 자율주행인 거예요. 중국에서 아무리 막 뭐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옆에 차 들이받고 하는 게 이 길에 대한 데이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사실은.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접근을 하는 게 한국이죠. 예. 그리고 이게 내가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강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AI 에 연관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자율주행 로봇, 뭐 엔터, 뭐 상품 판매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게 메타버스예요. 근데 이 메타버스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사업군이 AI 인공지능인 거예요. 근데 그 중에 상용화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게 자율주행 차인 겁니다. 근데 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게 뭐냐? 말 그대로 도로를 데이터화 하는 거예요. 데이터화된 도로에서 차가 쭉 주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km 전방에 무슨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. 그럼 이 차한테 통신을 해주는 게 누굽니까? 데이터 센터에서 통신을 해줘요. 야, 앞에 뭔 문제 있으니까 너 감속을 하든지 우회해 하고 이 차를 자율주행 시키는 게 도로인 거야. 데이터화된 도로. 그래서 이것이 AI다,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차가 인공지능이 아니고 도로가 인공지능인 거예요. 사실은. 근데 물론 차도 이제 어느 정도 그거에 구색에 맞는 인공지능이 있어야겠죠.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도로의 인공지능화인 겁니다.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와 차 간에 뭘 주고받습니까? 당연히 차에 대한 GPS 정보예요. 이 주고받는 정보의 90%가 이 차에 대한
GPS 정보인 겁니다. 그래서 GPS에 대한 어떤 특허나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은 이제 허접하게 생긴 아저씨가 와갖고 막 인공지능 얘기하고 자율주행 얘기하니까 안 믿기죠.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방식대로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제가 카운트 하건대 한 5년 안에 판가름이 납니다. 이거.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차가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진화형이고 단계적인 거에 발전형이라는 거예요. 예전에 삐삐, 투지, 그리고 스마트폰처럼 뭐 10% 자율주행, 20% 자율주행, 30% 자율주행, 50%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도로 급이 나눠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딱 들어서면 차가 이건 주인님이 운전해야 합니다 하고서는 핸들대를 넘겨줘야 돼. 그래야만이 이게 자율주행이 법적인 어떤 책임 소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가장 좋은 타라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.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앞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될 건데 그 핵심이 되는 사업의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게 어떤 기업입니까?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반도체 기업밖에 없어요. 그걸 누가 그걸 제공합니까?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각종 루머가 유튜브를 보든 뭐 뉴스를 보든 많이 있죠. 근데 그거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 없어. 왜 그러냐면 필요가 없는 얘기고 아무런 득이 없는 얘기야. 이게 내가 심지어는 아까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있더구만요. 그 삼성전자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뭐 상속세 내려고 대출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있어.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거 헛소리야. 왜 그러냐면 그걸 누가 합니까? 그게 공시의 대상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냐니. 예를 들어 세금의 액은 측정이 가능하지. 그렇지만 담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. 그 증권사 직원하고 그 받은 사람만 아는데 증권사 직원이 그거 얘기하면은 바로 나이잖아요. 뭐 검찰에서 그거 알려면은 저 영장 발부 받아서 봐야 됩니다. 그 법원에서 영장 줍니까?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. 주가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. 그렇지만 그 주가를 예측하는 이 뉴스, 이 기본 데이터에 대한 이 데이터는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야, 원래. 근데 그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케이스잖아요.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. 근데 왜 그런 걸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.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여러분한테 나는 강력하게 매수를 권하고 싶거든요. 이 반도체 인류 어떤 이게 쭉 발전 단계에 있어서 지금이 뭐 석기 시대, 청동기 시대, 철기 시대잖아요. 지금 반도체의 시대야. 내가 봤을 땐. 근데 이게 앞으로 한 1000년은 갈 것 같아. 그 사이에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든지 어떤 새로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.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나온들 이 사업의 기반은 무너지지가 않아. 인간이 우주여행을 하더라도 이건 필요한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사셔도 돼. 믿고. 굳이
이거 휘둘릴 필요 없고 지금 가격대 지금 56,000원대인데 지금 가격대에 많이 매수를 해 놓으셔. 그리고 그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거 정말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, 여러분이. 그 큰 돈들 있잖아요. 큰 자본들이 투자하는 행태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돈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이든 현물이든 뭐든 들어가는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보기보다는 그 화폐의 하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도 있거든요. 그 얘기가 뭐냐면 자본주의 특성상 화폐 가치의 하락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. 이건 정해진 수순이야. 자본주의가 계속 이게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든 어쨌든 간에 이게 나아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화폐 단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돼 있어요. 이걸 막을 수가 없어. 근데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자기가 가진 자산에 대한 하락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투자를 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. 근데 그게 이제 금이 되든 요새 뭐 비트코인이 되든 그 비트코인 내가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비트코인 잘못하면 기축 가상화폐가 되겠어. 이거 하는 것이 나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허는 꼬락서니가 그렇게 될 것 같아. 비트코인이 지금 달러처럼 기축 가상화폐가 되겠어. 이거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이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. 가당치 않게도. 아니,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는 옆으로 했는데, 아무튼 삼성전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입하세요. 적금는다 생각하시고. 괜찮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통신주 또 얘기를 해야겠구나. 통신주 잠깐 얘기를 했는데, 이게 차량과 그 도로 데이터화된 그 도로 데이터 센터와 통신을 해야 돼요. 통신주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게 다 정부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의 일종인데, 그런 것에 대한 조금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, 잘하고 있습니까? 대한민국 정부가? 이거 별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. 아무튼 생각이 여기까지인데 생각이 정리가 되는 대로 또 방송하겠습니다. 예. 주말 재밌게 보내세요.